네,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소개받은 성균관대학교 경제대학에 재직하고 있는 최재성입니다. 네, 저는 오늘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제 그동안 15년 정도 스테이타라고 하는 통계 분석 툴로 가지고 학술 연구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한 7년 전부터 이제 R에 관심을 가지고 R을 배우고 그래서 R을 학술 연구에 사용하고 또 수업 때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지난 7년 동안 제가 왜 R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또 어떤 것들이 익혔으며 어떤 일을 해왔는지 그래서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사회과학 연구자들에게 아마 보다 더 관련성은 높겠지만 사회과학 연구의 도구로서 R의 다양한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은 이제 제가 동행의 시작이라고 제목을 붙여 모았습니다. 제가 실제 다른 연구자분들과 같이 했던 논문의 이제 커버 페이지를 하나 캡처를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는 제가 그 교육부의 수능 데이터를 운 좋게도 활용할 수 있었던 기회가 있어서 이제 다른 연구자분들과 단성학교를 다루는 것과 남녀공학을 다녔을 때 학생들의 학업 성취에 어떤 차이가 있겠는지에 관한 이제 인과 효과를 추정하는 연구를 진행했던 바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노동경제학을 전공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특히 이제 교육정책 아니면 이제 교육 시스템과 관련해가지고 인과 효과를 추정하는 것이 이제 저의 주된 연구 분야였고요.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일단 학업 성취를 봤는데 이제 그 이후에 저희가 그 단성학교를 다니는 것이 혹시 학생들의 다른 관측 가능한 어떤 특성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없을까에 대해서 곰곰이 고민을 하다가 체형의 변화, 내지는 이제 몸무게의 변화 이런 쪽을 한번 보면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당연히 실증 연구하는 많은 연구자들이 부딪히는 문제는 궁금한 건 있는데 그 궁금한 것에 답할 수 있는 데이터를 얻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제 데이터를 찾아보니까 여러분들 중에도 혹시 방문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학교 알림이라고 하는 이제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웹사이트에 방문을 하시면 이렇게 개별 학교에 대한 중요한 특성들을 저희가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고요. 슬라이드 하단에 이제 네모 박스를 한 것처럼 그 항목을 잘 보다 보니까 학생의 체력 증진에 관한 사항이라는 정보도 공시 항목으로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제 다들 이제 학창 시절 경험이 있으시니까 기억을 하시겠지만 뭐 체력 검사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결국 이제 거기서 나온 결과를 다음과 같이 이제 공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령 이제 중학교라고 하면은 각 학년별, 그다음에 성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지표들을 이제 평균값을 주는 건데요. 그 중에 보다 보니까 이제 그 BMI라고 해서 체질량 지표를 이제 제공을 하더라고요. 물론 학교별, 성별 평균값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정보를 사용하면은 뭔가 우리가 궁금한 것에 대해서 답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이 데이터를 모아야 되는데 학교 알림이 방문해 보시면은 다들 이제 경험을 하시겠지만 공식 연도를 일단 한번 선정을 하면 그거를 이제 4개 연도까지 이제 받을 수 있게 그 정보공시법이 이제 돼 있어서 4개 연도를 조회를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별로 이제 수집을 해야 되는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가 이제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학교 수가 200개가 조금 안 됐어요. 그래서 뭐 200개의 뭐 3, 4년 정도의 데이터는 수작업으로 가능하지 않겠냐라고 해서 이렇게 일단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첫 번째 접근은 컨트롤 C에서 컨트롤 V 한 다음에 엑셀에서 열심히 정리를 했었죠. 근데 이제 조금 하다 보니까 이게 정말 이게 사람이 컨트롤 C, 컨트롤 V로 할 일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일단 시간도 굉장히 많이 걸렸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제 오토잇이라고 사용해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키보드나 마우스를 동작했을 때 그 과정을 기록을 해가지고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매크로로 짜주는 이제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연구가 진행되다 보면은 더 욕심이 나기 마련이고 그럼 데이터를 더 확보를 해야 되는 일들이 생기는데 그래서 뭐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정보도 모으게 되고 서울 이외의 지역도 이제 모으게 되니까 이게 매크로를 쓰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부담이 되는 작업들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학교와 관련된 정보들도 모아야 되는 이제 필요성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해결책은 조력자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데이터를 직접 모을 수는 없으니까 이제 이걸 모아줄 수 있는 이제 학생들 이제 누군가를 이제 찾는 과정을 이제 시작을 했죠. 그래서 그 과정을 한 달 동안 해서 이제 이걸 해줄 수 있는 분을 찾게 됩니다. 지금은 이제 이 웹 스크래핑이나 웹 크롤링이 굉장히 보편화되고 있는 시기라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지만 사실 7, 8년 전만 해도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았고 그런 분들을
그러니까 배워서 스스로 하기도 쉽지는 않은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조력자를 찾는데 이제 제가 한 달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여러 명한테 이제 부탁도 하고 해가지고. 근데 그렇게 찾은 조력자가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하는데 걸린 시간은 단 4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경험을 하고 나서 이제 제가 뭔가 이거를 스스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됐던 거고, 또 그 저를 도와주셨던 분이 대학원에 진학하면서 이제 서울 이외의 지역으로 옮기시면서 저를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황도 이제 발생을 해서 그때부터 이제 그분이 짜준 C# 코드를 이제 제가 이제 이해를 하고 이제 이해한 그 알고리즘을 어떤 프로그램으로 구현을 할까 여러 번 고민하다가 아무래도 제가 학계에 몸담고 있다 보니까 이제 R을 한번 사용을 해서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이제 R에 좀 관심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제가 이제 R과 깊은 인연을 맺기 시작한 계기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주로는 이제 데이터를 수집을 하거나 뭔가 루틴하게 해야 되는 일을 자동화하는 일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사회과학 학술 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좋은 데이터들을 그러니까 DB로 만들어서 향후에 이제 연구에 활용하고자 하는 이제 그런 목적으로 꾸준히 이제 비슷한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이제 한참 웹 스크래핑에 관심을 가지고 배워서 했던 것 중에 이제 지도학생들하고 같이 썼던 논문 중에 하나는 이제 학원 그 정보공시법에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학원 정보 데이터들도 다 공개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학원이 어떤 프로그램을 얼마를 받고 어떤 프로그램들을 제공하는지. 그러니까 2016년에 처음 이제 데이터를 수집할 때 보니까 전국에는 약 15만 개의 학원에 3만 개 정도의 프로그램들이 등록이 돼 있었고, 이제 그런 정보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간단한 분석도 하고, 그다음에 그 이후로도 저는 주로 이제 공공 데이터나 교육과 관련된 공공 데이터를 주로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가지고 꾸준히 이제 학술 연구에 이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제가 그럼 지난 7년 동안 어떤 과정을 겪어가면서 R을 배웠고, 뭐 그 사이에서 어떤 것들을 보고 어떤 것들을 배우고자 뜻을 세웠는지 이런 얘기들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타이틀을 동행하며 마주한 세상 이렇게 지어보았습니다. 역시나 그 학술 연구의 흥미로운 결과 하나를 공유를 하고 이야기를 이어가려고 하는데요. 여기 그래프가 하나 있는데 이제 이 그래프는 사이언스지의 2014년도에 게재된 논문에서 이제 가지고 온 겁니다. 스탠퍼드 대학에 있는 두 분의 경제학자가 이제 기고를 하셨고, 이미 7년이나 지났지만 전 정말 잘 쓴 글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 연구에서 보여줬던 이 연구 동향들이 지난 7년 동안 예측한 대로 계속 흘러가고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자세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이제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파란색하고 이제 빨간색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게 의미하는 바는 경제학의 아주 좋은 저널에 게재된 논문 중에서 실증 연구만을 뽑아서 봤을 때 굉장히 컨피던셜한 데이터.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삼성전자의 내부 데이터를 썼다거나 아니면 뭐 아마존의 내부 데이터를 썼다거나 하는 게 이제 프라이빗 데이터를 쓴 경우가 될 거고, 우리나라로 치자면 뭐 국세청의 데이터를 썼다거나 아니면 고용보험 DB나 뭐 의료보험 DB를 썼다거나 이제 하면은 그게 이제 행정 데이터를 쓴 연구인데, 이제 빨간색하고 파란색이 그 두 카테고리에 속하는 연구들의 비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까지만 보더라도 이미 46%에 다다랐고, 아마 지금 2020년, 2021년 통계를 구해보면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거는 이제 분명한 사실이겠죠. 그래서 이제 경제학 연구의 이제 동향을 보여드린 거긴 하지만 뭐 사회과학 전반에 걸쳐서 대규모 행정 데이터나 민관 부분과의 협업을 통한 학술 연구는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고, 또 최근에는 이제 검색 기록, 로그 데이터나 아니면 SNS 데이터, 그다음에 스캐너 데이터, GPS를 사용한 다양한 연구들이 경제학을 포함해서 다양한 사회 분야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시간이 많으면 이게 경제학에 있는 여러 연구들을 좀 그러니까 몇 개 카테고리를 정해서 소개를 해드리면 좋겠지만 발표 시간이 25분이라서 제가 그걸 다 오늘 소개해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서 나중에 슬라이드가 공유가 되면 제가 그 링크를 많이 걸어놨습니다. 슬라이드에. 그래서 흥미로운 논문들을 볼 수 있는 이제 링크가 아래쪽에 있으니까 거기를 클릭하시면은 제가 이제 수업 때 학생들한테 소개하거나 뭐 다른 기회에 다른 연구자들과 공유하기 위해서 좀 모아놓은 연구들을 보실 수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이제 키노트로 이제 줄리아 실기가 텍스트 데이터 관련된 이야기를 했길래 제가 이제 경제학 연구 중에서 텍스트 데이터를 활용한 뭐 연구 몇 가지만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파란색으로 보시면 이제 Economic Policy Uncertainty Index라고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 경제 불확실성 지수라는 것이죠. 그래서 경제 주체들이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있어서 어떤 불확실한 거라는 거는 중요한 그러니까 고려 사항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공식적인 지표가 정부 기관에 의해서 발표가 될 때까지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거나 그러니까 적시성이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 베이커가 동료학자들과 했던 작업은 미국에 있는 주요 일간지에서 정책의 불확실성을 보여줄 수 있는 단어들을 계속 트래킹을 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인덱스를 만들어서 공시를 하고 있고 많은 경제학자들이 이제 이분들이 만든 인덱스를 가져다가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연구가 나온 다음부터 여러 나라들에서 비슷한 연구들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경제 분야에서는 대표적인 국책 연구기관인 KDI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아이디어를 사용을 해서 우리나라 신문들을 대상으로 해서 경제 불확실성 지수라는 것을 만들어서 공표를 하고 있고요. 또 대표적인 경제기관인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는 뉴스 심리지수라는 것을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서 경제 분야 뉴스 기사를 분석을 해서 지표를 만들어서 이제 공개를 하고 있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슬라이드마다 제가 각각의 그 지표와 관련된 세부 내용을 보실 수 있는 링크를 걸어놨으니까 혹시 관심 있으시면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경제학이나 일반 사회과학에서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신문 기사나 텍스트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는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고요. 저도 이제 그 흐름에서 그리고 R을 배워서 해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많은 고민을 하다가 사회학과에 계신 교수님 한 분과 이제 그분은 사회학과에서 인권과 관련된 연구를 주로 하셨던 분이신데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R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스킬을 이제 한참 기르던 중이었고 이제 그분은 이제 인권과 관련해서 우리 사회에서 지난 한 20여 년 동안 인권 관련 담론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보고 싶어 하셔서 둘이 같이 이제 공동 연구도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그때 했던 작업은 뭐 메이저한 신문사 4개에서 이제 인권과 관련된 기사들을 가지고 온 다음에 거기에 담겨 있는 단어들을 중심으로 분석을 해서 인권 중에서도 뭐 정치권, 뭐 사회권, 뭐 국제인권 이런 다양한 분야의 세부 인권 분야들이 어떻게 논의에서 등장하게 되는지 그리고 다루어지는 비중은 어떠한지를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논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제가 이 연구를 하면서 사실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지금보다 텍스트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툴들이 조금은 더 부족한 상황이었고 그리고 텍스트 데이터 분석을 해보신 분들은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아주 잘 이제 이해를 하실 텐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형 데이터를 다루는 것과 비정형 데이터를 다루는 것의 그 차이라는 것은 굉장한 갭이 있다는 것을 체험했던 경험이었는데요. 가령 이제 제가 처음에 부딪혔던 문제는 기사들을 다 검색을 해서 모으면 당연히 이제 인권 키워드로 검색을 하죠. 그럼 여러분들께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human rights라는 그 인권과 관련 없는 기사들이 당연히 포함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름이 여러분들께서도 비슷했을 수도 있는데 전인권 씨가 어디 가서 이제 공연을 하셨거나 뭐든 발언을 하신 게 뉴스화가 되면 사실 그게 인권과 꼭 관련된 이야기는 아닐지라도 이제 검색이 돼서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이제 김인권 씨가 드라마를 한참 열심히 찍으셔가지고 이제 김인권 관련된 드라마 기사들이 이제 나오고 이제 그런 것들을 다 걸러내야 하고요. 그다음에 생각지도 않았던 뭐 이마트 이런 것들이 자꾸 기사에 나와서 보니까 이제 할인권 기사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걸러내고 뭐 말씀 다들 아시는 것처럼 특수문자나 뭐 기타 뉴스 본문과 상관없는 내용들을 다 이제 정리하고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지난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여러분들께서 뭐 R을 배우시거나 아니면 파이썬을 배우시거나 다른 프로그래밍 툴들을 사용하시면 신문 기사를 수집하고 거기서 텍스트 데이터를 처리하는 그 테크닉 자체는 조금만 공부를 하시면 누구나 이제 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7년 동안 뭐 수업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연구를 하는데 필요한 부분을 익히기 위해서 다양한 자료들을 참고를 했습니다. 참고한 자료들 중에 이제 너무 많은 자료들이 있지만 그 중에 책 2권하고 이제 온라인 강의 제가 참고했던 것만 잠깐 한번 스크랩 해서 여기다 제시를 했는데요. 저는 이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주제와도 딱 맞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사람들은 이제 R을 처음에는 통계 분석 툴로 생각을 했지만 이제는 R은 정말 무궁무진한 활용을 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로 자리 잡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대학에서 경제학과에 몸담고 있는데 이제 또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석사 프로그램도 저희 학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저희 그 프로그램에 재학 중인 분들의 절반 이상이 금융권 종사자라서 금융에 어떻게 하면 R을 활용할까 이런 부분도 늘 많이 고민을 하고 있어서 이현여 선생님께서 쓰신 책도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그 밖에도 뭐 I사나 뭐 F사에 가보시면 지난 2, 3년 동안 굉장히 많은 좋은 강의들이 이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거는 대체로 이제 이런 강의들이 파이썬으로 제공이 된다라는 건데 저는 파이썬 강의를 듣고 여러분들께서 그 알고리즘만 잘 파악을 하시면 거기에 매칭되는 R 함수들이 이미 다 대부분 다 존재하기 때문에 비슷한 작업들을 다 하실 수 있고 설사 R에 그거에 대응되는 툴이 패키지가 없다고 하더라도 최근에는 이제 레티큘레이트라고 해서 R 내에서 파이썬 관련된 모듈들을 다 활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툴도 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R을 좀 배우셔서 다양한 활용들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발표를 하게 되면서 꼭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지난 7년 동안 음으로 양으로 도움을 받은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동행길에 만난 이제 고마운 이들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공교롭게도 이제 옆에 앉아 계시기도 하지만 가장 저한테 많은 도움을 주셨고 특히 이제 수업 커리큘럼을 짜고 수업에서 다룰 내용들을 다듬고 매터리얼을 정리할 때 가장 많은 도움을 받았던 건 옆에 계신 이제 이강춘님께서 온라인에 차곡차곡 정리를 해주시는 수업에 반영하기 벅찰 만큼 빠른 속도로 내용이 쌓이기 때문에 가끔은 부담스럽지만 정말 좋은 내용들이 많아서 여러분들께서도 구글에서 데이터 과학 검색하시면 늘 앞에 나오니까 한번 검색하셔가지고 도움이 되는 내용들 좀 챙겨서 배우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밖에도 당연히 수많은 구글링을 했고 그다음에 한국 사례를 하기 위해서 네이버 서칭도 많이 했고 스택 오버플로우에 나오는 답변들을 여러 가지로 이해해가지고 트라이를 하면서 지난 7년 동안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7년 전이 아니라 2년 전에 공부를 시작했다면 훨씬 더 쉽게 공부를 하긴 했겠지만 그래도 7년 전에 없는 자료들이지만 열심히 좀 찾아보면서 했던 경험들이 저한테 좋은 미천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도움을 받는 과정에서 굉장히 이강춘님 포함해서 오늘 키노트 해주신 유충현님 포함해서 또 오늘 또 이후에 발표를 하실 여러 분들과 그리고 저희 수업에 기꺼이 오셔가지고 특강을 해주셨던 김영호 선생님이랑 김승욱님, 그다음 요새 유튜브로 많이 보는 이상님들도 되게 감사드리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분들을 나열하는 이유는 일단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께서 온라인에서 이분들이 쓰신 자료들을 좀 믿고 공부를 하시고 활용을 하시면 여러분들께서 R을 공부하고 다양한 활용들을 하시는데 큰 도움을 될 거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제 콘텐츠 그리고 인사이트를 얻는 측면에서는 저는 데이터 저널리즘 관련된 기사들도 많이 챙겨 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뭐 SBS 마구작침 기사들 되게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거기서 열심히 저에게 인사이트하고 감명을 주시는 배용 기자님하고 안혜빈 기자님께 감사를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는 당연히 페이스북 저는 이제 페이스북을 뭐 이렇게 활발하게 사용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페이스북 커뮤니티에 워낙 좋은 자료들이 많이 공유가 되고 하기 때문에 자주 들어가서 이제 최근의 동향을 파악하는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저랑 관심사가 좀 비슷하신데 뭔가를 배워보고 싶으시면은 제가 소개드린 분들의 자료나 페이스북 커뮤니티를 활용하면 좋지 않겠나 이런 말씀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함께 걷기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그냥 이번 학기에 제가 하고 있는 수업 그리고 과거에 했던 수업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 2, 3년 전부터는 이제 제가 매 수업마다 늘 포함시키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맞춤형 모닝 레터 만들기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수업에서 활용을 하는데요. 그 왼쪽에 보면 이제 고도운의 아침 편지라고 제가 대학 때 이제 이메일로 받아봤던 이제 그런 그 메일링 시스템이 있었는데 그것과 비슷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령 매일 아침 7시가 되면 뭐 전날 주요 뉴스나 내가 관심 있어 하는 뉴스 그리고 관심 있는 팟캐스트나 유튜브에 올라오는 새로운 아이템들이 딱 하나의 페이지에 깔끔하게 정리돼서 나한테 뉴스레터로 배송되는 걸 만들어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제가 생각하고 수업 때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거는 뭐 아시는 분도 많겠지만 플렉스 대시보드라는 것을 사용하면 아주 쉽게 대시보드 형태로 이제 링크를 걸어서 내용을 구성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뭐 왼쪽 오른쪽으로 이제 화면 구성을 하고 뭐 원하는 대로 디자인을 해가지고 이렇게 내용을 한번 각자 원하는 걸로 채워보는 것이 저희 수업에서 하는 프로젝트인데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결국 맞춤형 콘텐츠를 만들어야 될 것이고 그걸 모닝 레터 형식으로 꾸며야 될 거고 아침 7시가 되면 원하는 시간에 레터가 자동으로 생성이 돼야 될 것이며 생성된 레터는 어떤 식으로든 내가 원하는 매체로 공유가 되도록 하는 프로세스로 진행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R을 많이 사용해 보신 분들은 다들 알겠지만 아주 좋은 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콘텐츠를 수집한다는 것은 결국 웹 스크래핑을 하거나 API를 통해서 정보를 받는 것이 될 거고 플렉스 대시보드를 사용해서 레터를 만든 다음에 스케줄링을 해서 그리고 이메일이나 SNS, 웹 또는 클라우드로 이제 공유를 하는 이 일련의 과정을 보통은 6주에서 7주 정도의 수업으로 구성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이게 맞춤형 콘텐츠지만 사실 프로세스를 생각을 해보시면 학술 연구를 위해서 연구자들이 웹에서 데이터를 수집하는데 그걸 반복적으로 하는 과정도 결국 이 프로세스를 밟게 되는 것이며 최근 이제 웹 스크래핑 같은 거는 마케팅 리서치에서 활발하게 사용이 되고 있잖아요. 거기서 해야 되는 일도 결국 이런 일들인 것 같습니다. R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있다면 6주 정도, 그러니까 6주인데 하루에 제가 보통 수업을 하면 서너 시간 하니까 20시간 남짓만 여러분들께서 시간을 투자하시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수준의 일이라는 것이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핵심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번 학기에는 이제 경제 데이터 분석론이라는 수업에서 학생들과 약간 세미나 형태로 진행을 합니다. 절반 정도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 포함해서 제가 새롭게 익히는 내용들을 학생들에게 전달을 하고 그 밖에 이제 제가 하지 않았던 내용 중에서 학생들이 더 공부하고 싶었던 내용들을 각자 공부해서 30분에서 1시간씩 발표를 하는 식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 가지 토픽들을 제시를 했는데 이건 이제 학생들이 본인들이 발표하고 싶다고 제시했던 내용들을 좀 써놨던 내용인데요. 혹시 학교에서 강의를 하시거나 대학원생 분들이시라면 동료 대학원생들 내지는 학생들이 어디에 관심 있는지 아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데이터 저널리즘 관련해서 이제 SBS 기자님을 초대해가지고 저희가 특강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특강 이후에 학생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떤 걸 좀 더 공부하고 싶은지 이야기하셨던 내용 중에서 우리가 같이 배우면 좋을 만한 내용은 무엇인지 이제 물어봤더니 주로 이제 제가 수업 때 많이 다루지 못했던 시각화 내용이 많이 있었고, 그다음에 R 패키지를 사용해가지고 이제 분석 결과가 포함된 내용을 이제 웹에 포스팅하는 것들을 좀 배우고 싶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이제 PDF 분석해가지고 논문에 활용하고 싶다는 이야기,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수업은 단순히 그러니까 R만을 배우는 이제 수업이라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그런 툴들을 배워서 경제학 학술 연구에 활용할 것인가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과는 이제 같이 최근에 나온 연구 중에서 웹데이터나 빅데이터 또는 새로운 머신러닝 툴 같은 것들을 학술 연구에 사용하는 사례들을 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뭐 시간 관계상 자세히는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슬라이드에 각각 다 논문으로 가는 링크를 걸어놨으니까 혹시 관심 있으시면은 한번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새틀라이트 이미지, 인공위성 자료를 사용한 뭐 학술 연구도 있고 에어비앤비 데이터를 사용하거나 페이크 뉴스 관련된 다양한 주제들이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발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생들하고 했던 내용은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지난 1년 반 동안 한국사회과학자료원이라고 코스다라고 하는 기관에서는 사회과학 연구자를 대상으로 이제 웹데이터를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이라는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모닝레터를 만드는 그런 과정들을 동료 사회과학 연구자분들과 이제 공유하는 그런 자리가 되겠는데요. 이런 자리를 통해 가지고 동료 연구자분들의 관심사도 파악을 할 수 있고 서로 간에 다른 분야에서 종사하고 있는 분들과 이야기를 통해서 학술 연구에 좀 폭을 넓혀볼 수 있는 그런 기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한 걸음 더 내딛기라고 명명을 했는데 여기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까지 제가 어떤 걸 했는데 앞으로는 어떤 걸 더 하고 싶은지에 대한 저의 작은 소망,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부분들에 좀 관심이 있으면 향후에 같이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한꺼번에 나누고 싶은 생각이라고 말씀을 적어보았는데요. 저는 정말 15년 동안 스타타 바라기로 살았고 거의 많을 때는 하루에 10시간 이상을 스타타를 썼던 시간도 많습니다. 특히 박사과정 중에서는요. 그런데 그런 저에게 R은 스타타로 할 수 없었던 것들을 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웹자료 수집, GIS 분석, 텍스트 마이닝이 대표적일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여전히 스타타를 이제 주로 사용을 하지만 R 생태계가 점점 매력적으로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R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될 거라는 것은 거의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점 계속 R을 공부할 생각이고요. 그래서 R을 배워서 하고 싶은 거는 데이터 저널리즘 쪽에 관심이 많아서
학술 연구에 기반한 데이터 저널리즘과의 연계에 관심이 많아서 그쪽으로 좀 계속 공부도 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고 있고, 그다음에 통계청 MDIS 데이터나 API 같은 자료를 사용을 해가지고 일반인이나 학생들이 조금 더 통계를 친숙하게 접하고 본인들이 활용하고 싶은 방향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R 사용자의 굉장한 테크닉을 가지신 분들과 함께 협력할 계획을 좀 가지고 진행 중이고요. 그다음에 좀 장기적으로는 왜 각각의 연구자들이 데이터를 구하고 전처리를 하고 변수를 만드는 과정을 다 반복해서 해야 되는가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알림이나 대학 알림이 그리고 각종 공공 데이터처럼 누구나 사용하고 싶어 하는 데이터들 좀 쉽게 쓸 수 있게 R로 패키지를 만들어서 제공하는 것에도 좀 관심을 가지고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사실 뭐 준비를 할 때는 이제 저도 파이썬 관련된 얘기를 조금 드리면 좋겠다라고 해서 정리를 하긴 했는데 시간도 여의치 않아서 저희 그냥 핵심 결론만 얘기하고 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있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느끼게 되는데 파이썬에 대한 수요가 사실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저는 연구 측면에서는 늘 이렇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작업을 쉽게 익혀서 할 수 있는 툴이 무엇인가? 사실 그게 중요한 거지. 그게 R이든 파이썬이든 그게 중요한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최소한 사회과학 연구자에게는 그런 것 같습니다. 좋은 데이터를 모으는 거는 이제 중요하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좋은 질문을 던지고 방법론도 배우고 스토리텔링도 잘 해야 되는 것도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툴을 배울 건지는 결국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빨리 그리고 정확하게 잘 할 수 있는 것이면 충분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여전히 저는 R이 저에게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인 것 같고요. 강의 측면에서도 15주라는 주어진 시간 동안 R을 가르치는 수업은 아니기 때문에 수업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파이썬보다는 이제 R이 조금 더 학생들이 접하기에 진입 장벽이 낮다고 아직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가르치는 여러 수업들에서 다 R을 좀 활용을 더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뒤에 슬라이드는 나중에 슬라이드 공유가 되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 사회과학 연구에서 R, 파이썬, 스테타를 다 엮어서 연구를 진행했던 사례들 2가지만 제시를 했는데요. 그래서 결론은 제가 학생들한테 늘 하는 얘기는 R인지 파이썬인지 스테타인지 너무 고민하지 말고 지금 본인이 해야 되는 일을 하는데 필요한 것을 시작을 해라. 그래서 결국 세계는 무엇을 배워야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순서의 문제일 뿐일 테니 필요한 것들을 잘 익혀서 활용하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로 발표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